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한 편의 방송. 더 품위 있게 하지만 더 격정적으로 돌아온 극단 방송. 진짜 우리 손으로 뽑은 진짜 대통령은 우리가 지킨다.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 4. 와. 의원님이 돌아오시니까 이게 합이 맞네요. 진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대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박경미 의원입니다. 진짜 의원님 너무 오래 비우셔서 제가 너무 외로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바쁘셨죠, 공천관리. 예,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관위 복이 많은지요. 그 서울시당 공관위 또 중앙당 공관위 이렇게 양쪽에서 일을 했어요. 네. 근데 이 공관위라는 게 공직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몇 주 내내 심사하느라고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 뵙지 못했는데요. 네.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공적인 일을 위해서 못 나왔던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중앙당 공관위에서는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면접 평가를 하는데요. 또 우리 방송에서 후보님들을 모시기 때문에 그렇죠. 중립성 측면에서 물론 또 이 녹음 시간하고 저희 회의 시간이 물리적으로 겹쳐서 불가능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살짝 좀 비켜있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깊은 생각이 있으셨는데 저는 안 오신다고 약간 서운해하면서 예, 혼자서. 죄송합니다. 근데 따로 그거 수당 주나요, 당에서? 아니요, 그런 건 그냥 없죠. 희생. 아니, 희생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영광이고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제 전체적인 구조 같은 것도 이제 저는 좀 초짜라서 많이 공부가 됐어요. 오랜만에 돌아오신 만큼 또 오늘 초대하시는 게스트께 또 예리한 질문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진사에 못 나와서 입이 근질근질했었는데 오늘 마음껏 풀겠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이 바뀌면서 중앙정부 정권교체는 이루었지만 그렇죠. 지방정부 정권교체가 필요한 것이 아직 몇 곳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지선에서 싹쓸이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찰떡 같은 어떤 정책 공조를 만들어 가야죠. 의원님 다녀오시더니 더 막 말이 아니요, 너무너무 얘기가 있는. 하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교감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미 의원님이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더 격정적인 진짜가 나타났다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순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4에 광역단체장 후보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죠. 진짜가 나타났다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후보님 모셨나요, 의원님? 네, 일명 보수 텃밭. 보수의 심장, TK 지역을 민주당의 승리로 이끌기 위해 그리고 또 내 고향 경북의 미래를 사수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선임 행정관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이 경북의 도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경북을 대한민국 행복 1번지로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단수 후보 오중기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냥 행정관 아니고 선임 행정관. 그렇죠. 예. 후보님 진짜가 나타났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당원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다가 제 고향 경북 사수를 위해서 현장으로 다시 뛰어든 경북도지사 후보 오중기입니다. 그 어떤 종편보다 또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진짜가 나타났다에 출연하고 싶어서 노크를 했는데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개무량합니다. 전선의 최전선에 있는 경북도지사 후보 오중기입니다. 뜨겁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뜨겁게. 후보님이 이렇게 많이 나오셨지만 이렇게 고급진 멘트를 해주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역시 선임 행정관. 진짜 저희들도 후보님은 너무 많이 기다리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요즘에 정말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죠? 그죠. 이렇게 서울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프라인에서는 경청 투어 시도한 것이었고요. 온라인에서는 오중기 1번가를 론칭하셨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경청 투어는 글자 그대로 우리 경북도민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엉어리져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가장 좀 필요한지 그걸 듣는 기회를 갖고자 발로 좀 뛰고 있고요. 경북이 많이 넓습니다. 서울보다 넓고 그래서 경청 투어를 통해서 진정한 경북 도정의 갈길 그걸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1번가가 새로운 선거의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문재인 1번가에 모인 힘들이 또 정권 교체를 이뤘고 또 이번에는 오중기 1번가에 모인 도민들의 염원이
새로운 경북 또 경북의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준기 1번가는 경북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 뭔지 또 도민들이 염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좀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제 온라인 정책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시면 공약들을 각종 좀 주문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판매 순위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서 그걸 통해서 가장 관심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또 제가 준비한 오준기 정책이나 각종 컨텐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야심차게 좀 준비는 했습니다만 아직은 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문재인 1번가가 뭐 난리가 났었죠. 뭐 접속 장애까지 발생될 정도였는데 오준기 1번가도 지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경북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안전한 경북,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에 판매율이 1, 2위를 달리고 있던데 현재까지 제일 그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 하는 정책은 뭐가 있나요? 현재까지 가장 관심 많은 것은 뭐 결국 미래 먹거리에 대한 문제이고요. 또 포항과 경주에 지진이 발생한 이후로 특히 원전이 몰려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서 우리 경북도민들의 삶은 뭐 전혀 달라진 바가 없고요. 오히려 이제 자긍심, 자존심만 깎아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향후 30년이 지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 때문에 한 7개 지역이 이제 인구 소멸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준기 1번가에서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그리고 또 안전한 경북에 대한 이제 공약을 내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동해안 시대의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요. 특히 원전 12개가 1개, 2개가 아닌 무려 24기 중에 12개가 우리 경북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문제는 다른 어떤 시도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또 문재인 정부의 향후 미래 정책과 걸맞게 동해안 시대 신재생 에너지 시대를 열어가겠다. 그리고 안전에 대응한 각종 이제 원전 또는 지진에 관련된 산업들을 좀 강화시켜서 4차 산업과 이제 연계를 시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해안을 기준으로 해서는 에너지 벨트를 좀 조성을 하고요. 특히 이제 경북에는 제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제조업들이 상당히 좀 과거 지향적인 아주 좀 기계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도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고요. 이런 문제와 아울러서 특히 경북 북부 지역에는 산업단지가 거의 좀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점이 있고 한편으로는 나쁜 점이 있는데요. 자연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한 것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일이지만 농촌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농촌만으로는 삶의 어떤 현황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친자연적인 산업 형성을 해내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북부 지역의 영주에는 자동차 부품 산업이라든가 베어링 센터 얼마 전에 산업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걸 토대로 해서 산업 클러스터를 좀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데 더욱더 좀 박차를 좀 가해서 근간을 마련할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라든가 이제 한방천연 소재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어떤 신성장 동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메디컬 융합 소재 산업 클러스터 등을 좀 이렇게 유치를 하고 그걸 좀 만들어내면 경북 북부 지역도 상당히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 정말. 이런 야심찬 고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정말 이게 여기까지만 들어도 얼마나 준비된 후보인지 네. 정말 잘 알 수가 있는데 이걸 들으시는 경북 지역 청취자분들은 그냥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실 것 같아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경북 지역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신 것 같고 특히 오준기 1번가에서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경북의 미래 먹거리, 그다음에 안전한 경북.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신재생 에너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전 12개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혹은 폐기하고 그러니까 안전한 경북. 그러면서 또 이 신재생 에너지는 미래 먹거리 창출하고도 관련이 되니까는 뭐 어쨌든 이거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그런 정책들을 선보여 주셨는데요.
오늘 이후에 경북에 계시는 많은 당원분들이 현명한 정책 그렇죠. 쇼핑하실 것 같죠? 네. 요즘 경북에서 유행어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송혜교한테는 송중기, 경북에는 오중기. 그거 한번 밀고 나가면요. 와. 좀 참신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자, 오늘부로 이제 한번 뿌려봅시다. 저는 오지에는 오중기. 정말 그렇죠. 오지는 오지죠, 경북이. 그렇죠. 참. 지난 3일이었죠. 민주당에서 일찌감치 단수공천 받으셨어요. 저도 사실은 그 면접장에서 오중기 후보님 뵀는데요. 공천 적합도 조사 점수에서 현격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우월한 점수 차이로 단수공천이 되셨는데 지금까지의 기여도를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죠.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됐었지만 압도적일 수 있었다. 뭐 이런 샘플 자랑 한번 해주십시오. 원래 우리 경상도 촌 사람들이 이 셀프 자랑이죠. 예, 근데 돌아보면 지역에 발을 붙이고 최전선 현장에서 어려운 경북을 지켜온 진정성을 잘 알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경북에서 지역위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경북도당위원장 사선을 했고요. 네, 사선위원이시더라고요. 예, 사선위원장. 그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2012년, 대선 때 2017년 패배하신 이후에 당이 힘들 때 문희상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당의 비대위원을 맡아서 또 당 지도부에서 또 역할도 했었고요. 또 최근에 정말 자랑스럽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입성해서 일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과 다양한 경영, 그다음 국정 경험까지 이제 경력을 갖추어서 이제는 오중기를 좀 써먹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판단하신 이 공심위원들의 판단이 아니신가 보고요. 지난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희들이 참 힘들게 버텨오고 싸워왔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만 높게 평가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경북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 경북 당원들과 같이 해왔는데요. 그렇죠. 네. 저는 그 모든 것이 우리 경북 당원들의 노력 덕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경북의 위기를 극복하라는 이제 도민의 열망에 부합도 하고 또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협력을 적극 이끌어낼 강력한 변화 리더십이 중요한 시점이다 보니 오중기가 가서 한번 제대로 해봐라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에 제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대통령님께서 지금 국정철학 5대 과정 중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아주 중요한 5대 국정철학 중에 하나여서 거기에서 참 많은 일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동안 이제 경북의 당원들께서 키워주시고 길러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또 그 능력을 가지고 지방 권력을 교체하라는 그 막중한 그 임무를 어떻게든 제가 수행하고자 온님을 다할 생각입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 2월 1일에요. 국가균형발전 비전 수립 이거를 이제 이끌어내시고 이제 2월 5일에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 갖고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청와대 떠나는 게 아쉽기는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떠나기 전에 2월 1일에 하셔야 되는 큰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수립 그거를 또 마무리 지으셔서 한 고비는 넘고 간다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그 민주당 내에서는 정말 중책을 맡아오셨어요. 그렇죠. 단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못 얻으셨지만 근데 그거는 경북이 그렇죠. 워낙 험지 사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대구에서 3년을 또 살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제 처가가 또 대구고요. 아 어떻게 좀 해보세요 대구 좀. 근데 거기 진짜 안 가보셔서 그런데 거기 출마하시는 분들은 상 줘야 됩니다. 그럼요. 저도 출마 자체만으로도 정말 국가 포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혁신을 이뤄내시기 위해서 오중기 후보님이 제가 오중기 후보님 뒷조사는 아니고 배경 한번 쭉 봤는데 포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죠. 죽도시장에서 그렇죠. 부모님께서 과일 해산물 도매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죽도시장에서는 아주 열화 같은 지지를 받고 계실 것 같은데 막내 여동생이 옷가게를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게 칼라네예요? 칼라라고요? 그래서 칼라네 오빠라는 별칭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촘촘히.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무서운 분이십니다, 부모님이. 그리고 이 죽도시장에서 오씨 아들로 통하고 있다고 그런데 일단 이 포항의 그 죽도시장에서부터 어떻게 좀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포항으로 경북으로 이렇게 쫙 퍼져나가게 해야 될 텐데요. 지금 불고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네. 이 시장에 가면 네. 뭐하러 이제 민주당 달고 나왔냐. 나오려면 뭐 무소속으로 나와라. 네. 그때 해서 첫 출마했을 때는 참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요. 네. 할 때 됐다. 한번 해봐라. 이런 용기를 주십니다. 이 죽도시장의 아들, 또 경북의 아들, 포항의 아들 이번에 한번 일을 내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지금 정말 듣고 보니까 어나더 레벨이라는 그렇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후보님들도 사실 이제 같이 나오셨었잖아요. 혹시 그 다른 후보님들이 뭐 선거 대책위원장 맡아주시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어떻게? 예, 뭐 상대 후보님이 뭐 한 분밖에 없어서 이렇게 뭐 답변이 어렵습니다만은 예. 사실 뭐 이번 선거는 지난 지방선거와 달리 그 각 지역에 많은 출마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 선거에는 정말 몇 안 되는 분들과 함께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이번에는 공천 신청자만 100명이 넘을 정도로 네. 경북이 지금 많이 달라졌고 토대가 좀 달라졌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뒤에서 우리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이 이제는 한 발 더 나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현실적으로 나와주시고 도와주시고 해서 충분히 이번에는 지방선거를 잘 치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함께해 주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해 주셔가지고 벌써 대학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위원회를 한 50분 정도 벌써 좀 꾸렸고요. 곧 이제 선대위를 꾸리고 있는데 메모드급 선대위가 꾸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도현 변호사님처럼 이 법률 자문단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용광로 또 메모드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민생의 중심을 둔 공약들 아까 쫙 말씀해 주셨고 지지해 주시는 그런 외곽 그룹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이제 좀 더 촘촘하게 검증해 보는 그렇죠. 리얼한 토크로 넘어가서요. 보니까 오준규 후보님 동아일보 출신이세요. 요즘 언론 고시처럼 불리는데 이제 언론사에 다니시다가 그냥 계속 다니셨어도 될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사태 딱 접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2008년도 총선에서 포항 북구 국회의원이었죠. 선거에 나가셨는데 5% 지지율을 받으셨어요. 네네. 상처를 받으셨죠. 이런 실패의 경험이 어떠셨어요, 당시에는? 느낌이? 살면서 사람들은 참 많은 고비도 있고 또 아픔도 많고 또 연애하다 헤어짐도 시련의 상처도 있지만 심하죠. 예. 아마 그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첫 출마가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였는데요. 그때 정동영 후보가 경북에서 얻은 이 득표율이 5% 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북구 지역, 제가 출마했던 지역입니다. 그렇네요. 그 시절에 모두들 떠나버린 저희 경북 지역에 민주주의 깃발을 어떻게 간직할 거냐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명박 대통령 고향이다 보니 더욱더 특히 포항에서는 더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좀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참 공교롭게도 선거에는 1차적으로 선거 구도 뭐 이것이 가장 좀 중요한데 그때 당시 한나라당 공천 후보와 또 공천 탈락한 사람이 치열하게 맞붙는 선거에 생뚱맞게 제가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 무소속과 한나라당 후보 간의 치열한 싸움 속에 제가 그래도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전선을 누벼 다녔습니다. 사실 이제 결론은 한 5%대가 나왔는데 독하게 마음 먹었지만 막상 그런 경우를 또 속상하시죠. 당하고 보니 진짜 약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괜히 나왔나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뭐 별의별 생각. 또 주위에서 야, 너 그거 가지고 되겠어.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마음먹은 그런 겁니다. 그래도 5%에 감사하자. 이제 5%에서 출발하자.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고 경북 지형이 이렇기 때문인데 지금부터 출발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그때 한 20년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보니까 당이 너무너무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당변에 있는 당원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심하고 한 10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포항 북구 지역만 1,000명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 옛날에 사상구에 계실 때 그쪽보다 저희가 권리당원이 많습니다. 자랑질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자갈밭이 뭐 옥토로까지는 아직 못 갔지만 그래도 적어도 자갈밭은 면한 거는. 저는 그것이 뭐 출발이고요. 그렇게 출발한 것이 이제 포항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의 시기가 올 정도로 좀 우리가 발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출발해 주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옆에서 도와주시고 또 버팀목이 되어주시는데 오늘 이 방송하기까지 정말 그분들의 덕택이다 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고 또 그분들도 그렇고 참 제가 쭉 이제 선거 그 출마 이력을 보니까 이제 2008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 득표도 그러면 이제 사실 선거 비용도 보전을 못 받잖아요. 네, 그렇죠. 얼마나 참 그리고 나서 2012년에는 또 야권 연대 하느라고 출마를 본선에도 못 가셨어요. 그리고 2014년에 경북도지사를 출마하셨는데 15%가 넘어야 되는데 14.93%였다가 아주 15%에 약간 못 미쳐서 0.07. 그러니까는 100% 보전은 또 못 받으셨고 그다음에 2016년에도 아픔이 있으시고 근데 저는 그래도 이 불굴의 의지로 이렇게 계속 하실 수 있는 그런 저력 그런 거 정말 제가 본받고 싶습니다. 진짜 다 아시다시피 그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의 균형발전 선임 행정관이셨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는 경상북도 선거대책위원회 두 번이나 하셨어요. 2012년, 2017년. 근데 이제 경북도민과 당원의 부름을 받고 이제 도당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래도 조금 청와대에 있으면서 또 대통령님이랑 같이 일을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아쉬움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뭐 없다고 하면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라는 곳이 갖고 있는 수많은 인프라와 또 할 수 있는 역량 강화 해볼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정말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그 타이틀은 요즘엔 약간 우등상 느낌? 그럼요. 그렇죠. 최고 우등상. 가문의 영광이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가게 된 것은 우리 다 경북 당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아침 6시에 출근길 나서면서 청와대 앞길을 걸을 때마다 내가 이 길에 서 있는 이유 또 그분들이 보태주시고 또 길러주신 그 덕분에 또 청와대라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힘, 그것을 안 잊으려고 무진장 노력했고요. 그것이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보다 더 나은 경북도지사 후보님이 계셨으면 많은 또 고민이 따로 있었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이 경쟁력을 좀 갖추고 한번 길러주신 그 힘들을 정말 제대로 한번 발휘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미래는 남지만 결코 아쉽진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경북도지사 후보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본인 선거도 하셔야 되지만은 사실은 경북 선거 전체를 이제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기초단체장하고 광역의원, 기초의원이요. 그러니까 더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청와대 정말 안 떠나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이 도지사 후보도 그렇지만 전체 선거판을 이끌고 가셔야 되니까는요. 학교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계셨던 영남대학교 졸업하셨네요. 저도 영남대 로스쿨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산. 예. 모교 발전을 위해서 박근혜 재단 이사장의 퇴진운동도 하셨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관련된 사람이었고 이전 대통령이었고 또 탄핵된 계기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선이 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인연이 있으셨다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 감회가 어떠셨나요? 20살 때죠. 이 20살 때 저희 학교 영남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재단 이사장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물론 선배들이 앞장서시고 저희들의 몸빵조이긴 하지만 정말 그때 영남대를 넘어서 대구 시내로 가려면 담티고개라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뭐 학교 다닐 때 데모를 할 때도 그 담티고개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박근혜 재단 이사장 퇴진 운동을 하면서 그 담티고개를 넘어서
대구 시내까지 행진을 하는 기염을 토하고 결국 그것이 기화가 되어서 재단 이사장 자리를 물러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 세월을 겪고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재판받고 구속되고 하는 걸 보면서 새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정말 대단한 분이네. 그건 딱 이거죠. 참 일관성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고 또 본인이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놨는데도 불구하고 난 잘못 없어. 난 재판 출석 안 해. 이런 태도. 그다음에 1,000만 국민들께서 촛불을 들고 그것의 영향으로 수위를 입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주님의 자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걸 보면 참 한결같은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 기억에는 웬만하면 막 가진 거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영남대의 건전한 민주화를 위해서 쉽게 물러나실 분들인데 그때도 한결같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느끼셨었던 거예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참 이런 걸 보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도 있지만 슬프기까지 합니다. 20살 때 외쳤던 박근혜 퇴진의 구호가 우리 신이 다 되어서 또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이런 기억들을 보면 대한민국 역사 또 우리 민중들의 삶 이것들이 아직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20살 때 외치셨던 박근혜 퇴진 얘기를 하셔서 이제 젊은 시절로 잠깐 또 돌아가 보면 며칠 전이 4.19 혁명일이었잖아요. 근데 학창 시절에 선생님한테 4.19가 의거인가요? 혁명인가요? 라는 기특한 깜찍한 질문을 하셨다가 핀잔을 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대동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또 계속 뒷조사를 나오셨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 국사학과 다니던 대학생 형이 이제 두고 간 4.19 혁명론 이거를 이제 읽고 일식이 일찌감치 깨이시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한테 그렇게 물어보신 건데요. 그 에피소드도 좀 잠깐 얘기해 주시죠. 되게 비범한 학생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다녔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경북의 포항이라는 곳이 그렇게 뭐 진보적인 도시거나 이런 곳이 아니었고요.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 관심사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공부 적당히 하고 놀고 다니고 뭐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하는 건데 우연찮은 게 이제 그런 책들을 접하게 되고 어설프지만 사회의식 또 조국에 대한 충성 이런 시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간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딴 거 몰라도 조국에 대한 충성, 민족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은 좀 있었던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각 자체가 저희들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 TV에 나오면 차례 격려하던 그런 충성심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각이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김지율 열사의 찢겨진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국가 권력이 이렇게 하지? 뭐 그 정도의 의문점이 있었고요. 또 우리 그 선생님께 물어보니 정말 쓸데없는 공부나 하지 뭐하러 쓸데없는지 그런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돌아보면 그때 뭐 정확한 역사 인식이 생겨서 그랬다기보다는 또 고등학교 때 한번 또 폼 잡는 나 이런 거 한번 읽어봤어 하는 뭐 그런 것도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등학교 한 2, 3학년 넘어서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어떤 삶을 좀 지향해야 되는가 하는 어렴풋한 그런 생각들은 좀 자라난 것 같습니다. 그 역사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진짜. 이번에 그 자한당 후보가 이철우 의원이죠. 거기에 좀 맞대응해서 어떤 선거 전략 같은 것도 좀 짜셨나요? 그 이철우 의원 한 분에 대한 선거 전략이라기보다 그동안 이제 자한당의 텃밭이라고 불렸던 곳이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이제 전략들을 갖고 있는데 질문에 좀 충실하자면 이철우라는 이 상대 후보에 대한 강점이 뭐냐 이 정도로 이렇게 들리는데요. 이철우 의원 뭐 국회의원 3선 하시는 동안 김천에서 하시는 동안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멋진 혁신도시를 김천에 선물을 했는데 김천의 혁신도시가 전국의 혁신도시 중에 거의 꼴찌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주 여건이 마련되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혁신도시를 몇 번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국회의원 3선이면 의원님께서도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겠지만 참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도. 그렇죠. 3선 의원이고. 네, 3선 의원님 정말로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안 하시면서 지금에 와서 이 넓은 경북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철우 의원에 대해서 그분보다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네. 결국은 남과 북의 평화 모드. 네. 이제 곧 역사적인 순간이 열리면 그 수혜와 혜택들은 우리 경북에서 무궁무진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북방 동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예. 북방 경제 이런 것들을 큰 틀로서 풀어갈 수 있는데 네. 맨날 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우시는 분들께서 그렇죠. 도대체 이 판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철우 의원에 대해서 네. 상당한 우위에 있다. 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저희 그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여쭤보지만 이게 분위기가 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예전 한 7, 8년 전에 그때 그 경상북도의 분위기랑 많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오준기 후보님이 승리를 하실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는데 지금 선거운동을 해보시면 이런 민심, 그러니까 이철우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보다 진짜 이제는 좋은 사람을 뽑아야겠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느껴지고 계시죠? 지역에서. 예, 현장을 다니다 보면요. 지역별로, 네. 그다음에 연령별로 이게 상당한 좀 격차들이 있습니다. 네, 네. 지난 선거 때 보면 네. 현장을 가도 좀 냉랭함이 있었고요. 네. 어느 팟캐스트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 보는 앞에서 명함 찢어 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은 젊은 층에 가면 거의 당선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너무 고맙게도. 그러나 그분들이 꼭 좀 투표장에 나와주셔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까지는 저희들이 상당히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 거냐 네.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별로 보면 23개 시군구가 있는데 한 10개 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인정을 좀 받아가고 네. 홍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농촌 도시가 복합적인 네. 흔히 말하는 우리 농촌 지역들은 네.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아까 그 이철우 의원이 사실 너무 여건이 좋은 데서 삼선을 하다 보니까 네, 좀 그렇죠. 안주한 면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물로 주신 그 김천 그렇죠. 그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가장 그 바닥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철우 의원 뭐 개인에 대한 뭐 공격을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품위 있게 가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이니까 그 김천의 실패 저조함을 좀 파고들어서 일단 좀 김천표도 갖고 오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북 교류 이 물결 속에서 동해안 시대 이렇게 해서 좀 부상을 많이 시키셔서 좀 청사진을 그려주시면 좋겠네요. 중장년층에서도 좀 이런데 귀를 기울여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제는 이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요. 이제 경북도지사의 도전장을 내신 이유 그리고 공약 등을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면 저희들이 많은 후보님들한테 여쭤보거든요. 왜 오준기가 경북도지사가 돼야 되냐? 왜 내가 되어야 되고 왜 또 그게 경북도지사여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앞에서 뭐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네. 또 다시 한 번만 간결하게 좀 더 정리해서 그 민선 24년 동안 네. 지역주의에 기댄 이제 경북의 지방 권력은 이제 언제나 현상 유지 그리고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분야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시대적 고민들 네. 또 도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떠안아오지도 못하고 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인류 국가로 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지역주의 완전한 해소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서 오준기가 반드시 경북도지사가 되어야 한다. 이 점은 경남의 우리 김경수, 부산의 오거돈, 울산의 송철호, 대구의 우리 임대현 후보님과 아울러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북의 오준기가 당선된다면 정말 지역주의 해소에 커다란 방벽들을 무너뜨리는 시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엔 우리 경북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입니다. 네. 경북이 그동안 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라는 이 사고 인식들 때문에 아래로 도민들을 바라보고 도민들과 같이 실천하고 경북의 미래를 향한 노력들이 상당히 좀 게을러 왔죠. 그러다 보니까 경북이 정말 살만한 도시인가 또 경북의 미래가 있는가 이런 데 대한 의문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북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서 우리 도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좀 절대적인 이유가 되어야 하는데요. 거기에는 답은 바로 오중기다. 행복지수 그냥 높이겠다. 이거 그냥 관념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좀 후에도 제가 몇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행복지수를 그래픽화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일자리위원회 해서 전광판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처럼 행복지수들을 도민들과 만들어내고 차근차근 그 지수를 높여나가는 노력들을 하겠다.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면 경북이 변화될 것이다 믿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사회가 참 힘들었는데 그렇죠. 딱 한 분이 바뀌면서 갑자기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경북도 한 분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고 그 권력을 바꾸면서 시스템이 바뀌어가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것이 바로 또 경북에도 적용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경북도 마찬가지로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을 맞아 가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런 꿈들을 꿉니다. 그래서 바로 오중기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닭살이 돋았습니다. 좀 목소리에 이제 힘이 들어가시면서 진심이 느껴지니까 정말로 이게 멘트가 아니라 닭살이 전율이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 큰 포부 앞에서 또 이런 좀 사소할 수 있는 질문인데 이제 바미당 후보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제 당연히 우리 당으로 올 텐데 좀 보수적인 분들이 분열이 일어나야 되긴 할 텐데 물론 그거보다는 우린 전곡법으로 오중기 후보님 자체의 경쟁력으로 선택을 받고 승리해야 되지만 좀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예, 그쪽은 한 2분 정도가 경선에요. 예, 2분 정도가 출마 선언을 하셨고요. 뭐 경선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인데. 민평당에서는 아마 안 낼. 예, 거기는 또 이제 정의당 후보는 나오실 것 같고. 정의당은 나오시고. 예, 여러 가지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때는 그게 어렵게 작용할 수도 있고. 지난 제가 14.93, 0.07은 우리 야권 단일화를 못해서 생겨난. 근데 각종 당들이 갖고 있는 본인의 정체성을 위해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이지는 않고요. 그러나 경북에 24년 동안 우리 24년 동안 한 당이 독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동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대적인 우리 요구는 있지 않겠냐라는 게 있어서 그분들과 어떻게든 한번 경북은 우리 자한당은 무너뜨려보자 라는 논의를 저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가치, 더불어민주당의 가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노력, 그것을 위한 선거 전에서는 물러설 생각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경북 지역이 특히 심각한 문제가 그 인구 소멸인데요. 그렇죠. 경악할 만한 결과가 있었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경북 지역 7개 자치단체가 30년 후에는 인구 소멸할 것이다. 지금 7개가 봉화, 의성, 예천, 영양, 영덕, 울릉, 상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출산율 떨어지고 경북 떠나는 사람들 많고 이 인구 증가 대책이 아주 시급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마련하고 계시죠? 네. 앞서 말씀하신 7개 지역은 이제 30년 뒤에 단 한 명도 남지 않는다라는 보고서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도시까지 합치면 한 16개 정도가 인구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북의 절반이죠. 결국은 이게 고령화 절추차원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이것은 그냥 단순한 경북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고령화 저출산 문제라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상당한 큰 틀의 이제 어려움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도 안 해왔다는 겁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들을 놓고 현실적으로 몇 가지 현안이 생기면 그것에 대응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좀 장단기적인 목표 계획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떤 형태든 간에 농촌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정주 여건이 그냥 놀이터 만들고 뭐 화장실 더 만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먹거리가 해결될 수 있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 저축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통합적 인구 대응 개발을 해야 된다. 그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놓은 공약이 36.5도 허브센터입니다. 이게 36.5도는 의성하고 이쪽 지역이 위도상으로 36.5도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사람의 체온이 36.5도 아닙니까?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예. 그런 이제 저희들 고민에서 36.5도를 끄집어냈는데요. 이것은 복합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거죠. 그냥 도청에서 개별 사안들 그냥 페이퍼 보고받아서 그냥 응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쪽 지역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진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예산을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지 인구는 매일매일 어떻게 감소되어 가는지 그러면 바깥에서 이 사람들 몇 명이 하루하루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지 이런 전반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고민하고 있는 점은 어차피 작은 지역들이 있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인구 5만 3만을 위해서 대학병원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게 행정적으로 도시를 합치자는 것이 아니라 인구 기준으로 한 50만 명, 80만 명 정도를 잘라서 좀 광역화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거죠. 거기에 대학병원이나 공공기관, 연구소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집어넣고 해서 그쪽 지역에서 사람들이 현재도 살 수 있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공간 창출을 해내자. 이것이 방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정부와 민간 각급 이제 연구단체들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정책통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이 네이밍도 참 중요한 것 같은 게 장명이 36.5 허브센터 이렇게 하니까 탁 들어오네요.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인구 소멸 관련해서 그 청년을 모여들게 하고 이제 정주하게 하려면 청년 창업에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청년 창업의 메카로 경북을 만들겠다. 근데 이미 지금 도에서는 비슷한 게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6천만 원을 창업하면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청년 커플 창업 지원 사업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존 정책과는 어떤 점이 좀 다른 건가요?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은 도의사가 되면 일단 기본적인 개선은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 현장을 가면 인홍해 오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주 여건이나 지금 형편없다. 왜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북 같은 데를 보면 돈 6천만 원 가지고 평생 살으라.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우리 경북 도민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시스템을 바꿔내야 된다. 그냥 어떻게 돈 얼마 지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 경북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청년들이 경북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청년들이 스스로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나와서 건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이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엔 다 떠나버리고 순간적으로 돈 얼마 더 지원해서 사람들 들어와 본들 그것이 무슨 해결책이 되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경북에는 기술거래소 설치를 지금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기업들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들을 여기서 집약을 시켜내는 거죠. 집약시켜내면 각 기업 간에 이제 기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 또 경쟁력이 제고되고 또 협력 상태가 형성이 되면 그걸 통해서 창업의 공간을 연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그래도 이제 도시 중심으로 포항이나 안동, 구미 이런 쪽으로는 각급 대학들이 존재를 하고 그런 대학들과 잘 협력을 하면 R&D 관련된 여러 가지 창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근데 그거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창업 캠퍼스로 좀 전환시키겠다라는 공약을 걸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책임을 가지고 좀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창업 역량을 길러내는 겁니다. 선도적으로 또 추진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경북 도내에 있는 산학연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연구 시스템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흔히 말하는 스타트업을 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동대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동대가 갖고 있는 기본 학부들이 있겠지만 방과후 수업처럼 학교에서 지원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면 특히 이제 포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젊은 이들이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건 학벌과 상관이 없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개방형
소프트웨어 연구센터 이런 걸 좀 추진을 하면 거기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창업 및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결론 말씀드리면 자금 지원을 하는 게 다가 아니다. 결국에는 정주 여건과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것, 그것은 1년 안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어떤 10년, 20년 바라보고 정말 길게 보고 가야만 경북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그냥 선거용으로 만드신 그런 공약이 아니라 정말 긴 시간에 걸쳐서 치밀하게 구성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경북을 청년 창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포부 말씀하셨는데 그 어르신들, 은퇴 세대를 위한 공약도 있으시죠? 좀 짧게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일단 경로당을 이제 단순한 놀이터에서 이제는 좀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복지문화 종합공간으로 좀 활성화해서 소일거리도 좀 하시고 또 많은 이제 건강관리도 하시고 이런 구조로 좀 바꿔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도민 원탁회의 이런 것들을 좀 구성을 해서 이 어르신들 문제, 특히 농촌 지역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고요. 특히 대통령님께서 치매 관련된 대통령 공약을 내거셨었는데 경북의 도립노인 전문 요양병원이라 있긴 합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좀 확대하고요. 특히 이제 치매 전문 병원들 이런 것들을 좀 설립을 해서 어르신들의 노후들 건강관리 복지에 최대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실 때 이제 경북의 이제 특히 또 북쪽 지역이 굉장히 낙후했다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왜 경기 북도, 경기 남도 이렇게 분도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기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낙후된 그 북부 지역의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그림도 갖고 계시죠? 우선은 이제 균형 발전 5개년 계획 이렇게 저희들은 규정을 하고 있고요.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엑기스만 엑기스만 말씀드리면 이 경북이 보면 거의 뭐 동서남북 그렇게 좀 또 많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포항, 구미, 김천 뭐 이쪽의 벨트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긴 하지만 이 북부 쪽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어링 산업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로 그거는 공예가 없는 산업이기도 하고 특화된 산업이기도 해서 베어링 산업 이 클러스터를 최대한 좀 추진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상주나 의성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나 또 한방, 천연 소재 섬유 이런 산업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먹거리들을 좀 만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향이 포항이시잖아요, 후보님. 그리고 선거 사무실도 포항에 있으신데 그때 이제 포항의 지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으셨는데 제가 번외로 궁금해서 보는 건데요.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어도 이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련해서 도지사가 되시면 고민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최근에도 이제 포항에서 매뉴얼들을 좀 더 강화하고 공장별로 또 매뉴얼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일본에서조차 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진을 대비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진에 관련된 전문 연구원 이런 것들이 좀 절실한 시기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지질단청 활성화에 관련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좀 최대한 좀 빨리 당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진에 관련된 연구센터를 최대한 우리 포항이나 경주나 이런 데 설립을 해서 세계적인 연구 용역들도 제대로 받아들여서 전문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을 위한 제대로 된 투자가 잘 안 이루어진 상태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활성단층 지도부터 일단 만들어줘야 되겠죠. 예. 그 오준기 후보님 이메일 주소에 불꽃이 들어가 있다고 불꽃 같은 후보 오준기 그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새롭게 불꽃을 피우겠다 하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사실 이미 오늘 너무나 많은 그런 정책이랑 아이디어를 쏟아내셔서 더 레파토리가 남아있나 좀 걱정은 되는데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좀 더 소개해 주시죠. 그러면 새로운 불꽃에 해당하는 분야. 아니 그냥 이메일 주소를 불러드리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촘촘하게 진짜 많은 후보들께서 좀 다양한 공약들을 내것이고 저와 중복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북방 경제의 물고
이것은 우리 경북에서 상당한 이제 우선순위가 있다. 네. 그동안에 이제 IT라든가 자동차 관련된 뭐 항공 관련된 이런 많은 일들이 경북이 좀 네. 속도가 늦는 바람에 타도시로 많이 선점당한 상황입니다. 특히 구미에 있는 뭐 IT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다른 도시로 가버렸고요. 네. 특히 북방에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물류 개념이고요. 하나는 관광 개념입니다. 물류 개념은 추후에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생소하시겠지만 이제 관광 개념입니다. 네. 러시아와 일본 규수 지역과 동해안을 잘 연결하면 관광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관광 상품화가 되어서 초두에 잘 흘러가기만 하면 나중에 북한과 중국과 일본, 러시아까지 있는 철도와 도로와 항공, 그다음에 크루즈선까지 운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관광 규모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네. 그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꽃 같은 후보. 예, 그건 절대 자한당 후보들께서 그렇죠. 맨날 뭐 북한 어쩌고 저쩌고 거짓 안보파리 하시는 분들께서 저는 이 물꼬를 절대 터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뭐 당락을 떠나서 정말 우리 경북이 또 하나의 축,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 관광 산업에 그러니까 어떤 다른 후보들이 생각 안 하셨던 거니까요. 새로운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선거에 임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저희들이 다른 후보자들도 분석을 해보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무려 22년 동안 보수색을 띄워온 경상북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6년부터 경북도지사 선거는 6번 연속 한국당의 전신이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야당이죠. 한마디로 여당 불모지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특별한 공약이 있으실까요? 뭐 지금까지 공약들로 사실 충분한 것 그렇죠, 같기는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필살기가 또 필살기. 있으신지. 네. 선거 필살기. 어떻게 필살기라는 단어를 아세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웹자보에 문재인의 균형발전 필살기, 오중기 이렇게 내보냈는데 저랑 통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진보의 이름을 가지고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선거를 가장 가치 중심에 두고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우리들만의 또 선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확장력을 가질 거냐의 문제인데 그 중심은 결국은 먹거리밖에 없습니다. 먹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4가지 기조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공약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제 많이 보내드릴 텐데 기조가 이렇습니다. 이제 기존의 제조업들은 스마트화 시키고 구조화 시킨다. 특히 포항 철강 공업단지나 이런 기조로 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 지역별로 특화 산업들을 만들어낸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사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10년, 20년 갈 수 있는 지역의 특화 산업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원전 12기가 놓여있는 경북 지역에 향후 100년 정도를 관통할 수 있는 또 대한민국 사회에 신에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본산지, 원산지로서의 역할,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선두주자.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북방 경제에 대한 새로운 출구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들이 잡혀야만이 경북에 새로운 어떤 변화,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요. 어르신들이나 경북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직은 저희들이 이 스피커가 좀 적습니다. 제가 오늘 모든 선거 일정을 뒤로하고 쫓아오는 이유가 포항에서 서울까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 쫓아오는 이유가 이 많은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고 저희들의 가치가 있고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민들께 전달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제 2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당원들께서 정말 영업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좀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네, 글쎄 요즘에요 여러 이슈들이 있어도 우리 당 지지율이 50% 전후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4월 둘째 주 여론조사를 보니까 근데 민주당이 유일하게 자한당에 뒤지고 있는 곳이 대구 경북 여기인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29.4%. 자유한국당이 48.3%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치인데 그만큼 이제 험지라는 거고. 근데 지금 이렇게 가지고 계신 방대한 계획들 이런 게 좀 경북 도민들한테 이렇게 좀 스며들어서 좀 반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이것도 아까 얼핏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당에서 그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의 뭐 박재웅 경북도당 공동위원장이라든지 정의당에서도 출마를 하실 것 같아요. 박창호 경북도당위원장 등. 근데 이제 아까 이철우 후보에 관련돼서는 뭐 애농 구국 운동을 펼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철우 후보 그 정책 같은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애농 구국 운동 이거 70년대 용어 같아요. 일제시대 나온 거 아니에요? 글쎄요. 예, 뭐 상대 후보에 대해서 참 거론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네. 원색적으로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래도 품위를 지켜야 되고 그래도 제가 청와대 출신이라서 예, 청와대 출신만 아니었으면 또 진짜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진짜 경북에 밀려 있는 숙제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경북을 돌아다니 보면 정말로 많은 숙제들이 밀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고민이 가장 좀 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 때 당선을 이유로 또다시 몰락하고 있는 보수를 직결시키고 정말 대한민국을 망쳐온 잘못된 가치를 선두에 내세워서 선거판을 또 시작을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저런 생각, 저런 가치를 넘어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사실은 한 3박 4일 TV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시겠습니까, 그분께서? 저는 뭐 요청하셨나요? 요청이야 이제 각종 TV 토론 하자라고 요청을 드릴 텐데. 이철우 후보는 준비가 안 돼서 이만큼 그 레퍼토리가 풍부한. 아니요, 그분도 말빨이 세시기 때문에. 말빨만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대한민국 사회가 보수냐 진보냐의 싸움을 넘어선 게 아니냐. 특히 남과 북이 이렇게 평화 모드로 가고 있는데 구태연한 그런 논리로 이걸 내세우는 이유는 결국엔 지역주의를 또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본인도 지역주의가 잘못됐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런 애매모호한 구시대적 발상 집어던지시고 정말 정책다운 정책으로 한번 맞짱 떠보자. 정책 대결을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현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경북 지역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돌발 변수로 급부상한 게 있죠. 영덕군 천지 원전 1, 2호기 건설 지원금요. 380억 원을 이제 환수하겠다는 조치가 지금 발표된 거죠. 이걸 둘러싸고 논란이 아주 거센데 일단 자한당 이철우 후보는 해당 부지를 정부에서 매입하자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오준기 후보님께서는 보상보다는 상생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 부분 좀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아마 경북 도민들한테는 아주 민감한 주제일 것 같은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이제 이 문제를 갖고 산업부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돌아보면 영덕군은 영덕군대로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만 좀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주무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자꾸 좀 뒤로 미루고만 있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이 380억 원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상당히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내놔라, 못 준다, 누가 책임질 거냐, 뭐 이런 논란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좀 머리를 정말 맞대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지원전 매입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라든가, 그러니까 지역 주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기존에 사용하려고 했던 자금의 내용, 그 의의를 그대로 좀 살려나가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 생뚱맞은 선심성 공약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영덕군에서는 배정된 지원금이니까 무조건 좀 서고 봐야 되겠다. 이런 인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영덕군의 주민들하고 제가 도지사가 되면 정말 이 토론, 상생 토론 이것을 벌려가면서 어떻게 해결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초선 의원입니다만 초선들에겐 다들 그런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저 사람이 잘할까? 그렇죠. 근데 오준기 후보께서 당선이 되면 민주당에서 첫 경북도지사가 탄생하는 건데 네. 처음인데 잘할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를 단숨에 날려줄 수 있는 그런 필승 공약 한 가지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죠. 예, 처음이란 단어는 늘 이제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그렇죠. 그 누구보다 일하고 싶은 열정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도민들과 함께 앞으로 소통하면서 채워나갈 작정이고요.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북의 미래는 청년에게 달려 있습니다. 청년 창업의 메카 경북, 네. 또 도시별 특화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경북을 이제 거듭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변화하고 마침내 오준기가 행복지수 1등 경북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침내 변화, 마침내 오준기라는 슬로건을 꼭 이뤄내실 거라고 저희도 믿고요. 아까 제가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그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송혜교는 송준기, 경상북도는 오준기. 이거 좀 들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진사에 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뭐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여러 가지로 공유를 하겠지만 그래도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이거는 사실은 오늘 토론인가요? 이거? 대담입니다. 예, 이 대담에 제가 뭐 원고를 읽을 생각 없이 나왔고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 메모해서 네. 말씀드렸는데 꼭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글로 적어 왔습니다. 네. 진짜가 나타났다 애청자 여러분. 각종 굵직한 전국 현안이 터져 나올 때마다 불면의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북을 아주 뜨거운 격전지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지역주의의 거대한 방벽을 이제는 걷어내야 할 때입니다. 네. 몰락하는 보수 집단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는 경북을 이번에 뚫어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의 숙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간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역의 많은 출마자도 함께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과 비전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북은 체질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일 한번 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전국 정당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단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북은 바뀌고 있고 경북을 바꾸려고 밤낮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꼭 경북에서 일을 내셔야죠. 경상북도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요거 오늘 방송분 따가지고 이제 경상북도에 뿌려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준기 후보님과의 진짜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진짜 승리를 위해 험지에 몸소 출사표를 던진 오지 전문가 오준기 후보님 꼭 승전표를 올려주셔서 다음에는 생존 전문가로 또 한번 모실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